순정은 아침 일찍 예식장에 도착해 직원들과 동선을 확인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딸 하연의 결혼식이라 마음이 바쁘면서도 설렘이 섞여 있었죠. 그녀는 접수대 앞에서 친척들의 자리를 체크하고 신부 대기실과 하객 동선이 엉키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예식장 스태프들은 혼주인 그녀에게 예를 갖추며 필요한 부분을 계속 보고했습니다. 순정은 그 보고를 일일이 챙기면서도 혹시 모를 작은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오늘만큼은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고 하연이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헤어를 정리한 뒤 안내 데스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때 담당 스태프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혼주님, 조금 전에 VIP 하객 한 분이 도착하셨어요. 신랑 측에서 특별히 모신 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순정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VIP석 위치가 어디인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신랑 측에서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하객이 온다고 들은 적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알지 못했죠. 그녀는 혹시 잘못된 안내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며 VIP석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식장 안은 차분한 음악이 흐르고 꽃 장식이 은은한 향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찾아 앉는 모습이 보였고 신부 측 친척들도 이미 상당수 도착해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순정은 복도 끝 VIP 전용 좌석을 향해 천천히 시선을 옮기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거기 한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낯설어야 하는데 너무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순정은 심장이 작은 충격을 받은 것처럼 잠시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남성은 의자에 편안히 앉아 있었고 2명의 경호원이 주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변 하객들도 그 남성의 등장에 관심을 갖고 조용히 시선을 보내고 있었어요. 순정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며 그 얼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사고로 죽었다고 통보받았던 남편 재훈과 너무 똑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믿기 힘든 실루엣과 표정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남성은 다소 나이가 들어 있었지만 눈매와 턱선, 앉아있는 자세, 심지어 손을 올리는 방식까지 재훈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순정은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묻어두었던 기억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가까이 가려 했습니다. 그때 경호원이 그녀의 접근을 가볍게 제지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구역은 VIP 전용이라. 순정은 말을 잇지 못하고 남성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순정의 다리는 힘을 잃은 듯 흔들렸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남성의 눈빛은 어디선가 본 듯한 깊은 고요함을 품고 있었어요. 순정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남성의 손목을 바라보다가 작은 디테일을 보았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단종된 특정 시계 모델을 차고 있었고 그것은 재훈이 생전에 즐겨 차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이제 순정의 혼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돌리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하객 몇 명이 그녀의 이상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예식장 스태프도 혼주가 멈춰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왔죠. 순정은 스태프에게 괜찮다고 손을 들어 보였지만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장은 점점 사람들로 채워지고 장례 방송이 10분 후 결혼식이 시작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순정의 머릿속은 결혼식 진행보다 VIP석의 남성에게 온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다시 한번 숨을 길게 들이쉬었습니다. 오늘이 딸의 결혼식이자 잊힌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는 날일지도 모른다고 예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순정은 VIP석을 떠나려 했지만 몸이 완전히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남성이 재혼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감각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흔들리는 다리를 부여잡으며 식장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걸을수록 혼란은 더 깊어졌고 결국 그녀는 식장 한쪽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을 본 조카 민재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모, 괜찮아요? 너무 긴장해서 그래요? 순정은 대답하려 했지만 입술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그녀가 체한 줄 알고 손을 주물렀지만 순정은 고개만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민재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정체를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순정은 주변을 둘러보며 혹시라도 스태프 올리라고 쓰여 있는 문이 보이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예식장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녀가 서 있는 쪽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예식을 도왔던 기억을 떠올리며 CCTV가 있는 모니터링실 위치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복도의 오른쪽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예식장 직원만 출입할 수 있는 작은 문이 있었고 문 앞에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물건을 옮기느라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순정은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직원에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 죄송한데 VIP 하객 입장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혼주라서요.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혼주라는 말에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보고 결국 짧은 시간만 허용하겠다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순정은 숨을 천천히 고르며 모니터링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여러 대의 모니터에서 복도와 홀, 각 출입구 화면이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그녀에게 VIP석 근처 카메라를 선택해 재생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순정은 화면 속에 나타난 남성을 보자마자 긴장한 손을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남성은 경호원 사이에서 느리게 걸어 들어왔고 특유의 오른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재우는 평소 팔에 만성 통증이 있어 습관적으로 손목을 몇 번 돌리는 버릇이 있었죠. 그리고 화면 속 남성도 정확히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순정은 숨을 삼키며 화면을 일시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재생을 멈췄습니다. 순정은 화면을 확대해서 남성의 손목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20년 전 재훈이 선물 받고 매일 차고 다니던 시계가 그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계는 사고 후 찾지 못했던 물건 중 하나였죠. 순정은 감정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이분 언제 도착했나요? 직원은 출입 로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신랑 측 요청으로 미리 도착하셨어요. 도착하자마자 신랑 측 관계자들이 별도로 안내했더라고요. 순정은 고개를 들고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남성이 입장할 때 신랑 측 직원 2명이 직접 나와 격려하듯 안내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장면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신랑 측이 단순한 하객에게 이렇게까지 예우를 갖출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 순간 직원의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그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떴고 순정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며 머릿속에서 조각난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사고, 사라진 시계, 신랑 측의 비상한 태도, 그리고 오늘 갑자기 나타난 강도윤이라는 이름의 남자. 순정은 심호흡을 길게 한 뒤 화면에 손을 올리고 작은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남성은 단순히 닮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재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다시 결혼식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순정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을 조심스레 나와 복도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신랑 측 보안팀 2명이 VIP석 방향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통신기로 무언가를 보고받으며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순정은 몸을 숨기듯 벽 쪽에 기대서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보안팀원들은 VIP 하객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듯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순정은 다시 식장 쪽으로 걸어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고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 반드시 남성과 단둘이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가슴 쪽으로 올려 심장 박동을 느끼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결혼식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20년 동안 묻혀있던 모든 진실이 드러날 날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장례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잠시 후 신랑 신부가 입장합니다. 순정은 그 방송을 들으며 복도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결코 원래대로 끝나지 않을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식장은 점점 더 많은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은 안내 방송 준비와 좌석 점검을 반복하고 있었고 신랑 측 가족들은 대기실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정은 복도 끝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식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끊임없이 VIP석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이미 경호원 둘이 서 있었고 다른 하객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형 문혁은 VIP석 주변을 계속 살피며 보안팀과 짧은 눈빛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문혁은 평소 침착한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입술을 세게 깨물며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윤의 정체와 등장 시점이 너무 갑작스럽고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직접 초대한 것이 아버지 태성이라는 점이 가장 불안했습니다. 신부 대기실 쪽에서는 하연이 드레스를 조정하며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식보다 어머니를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예식장 직원이 그녀에게 전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께서 VIP석에서 잠시 어지러워 보이셨어요. 그 말에 하연의 표정은 금방 굳어졌습니다. 하연은 드레스를 살짝 모아쥐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메이크업 스태프와 헤어 스태프들이 연신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안 돼요, 신부님. 곧 입장 준비 들어가야 해요. 하연은 마음속 불안감을 억누르며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손끝이 떨려 있었습니다. 순정은 신부 대기실로 돌아가 딸을 안정시키려는 생각도 했지만 지금은 다른 것이 더 우선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신랑 측 혼주 대기실 옆을 천천히 지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방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급하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왜 하필 오늘 나타난 거야? 아버지가 초대했다고 했잖아. 초대한 건 맞는데 지금 우리 상황에 이건 리스크야.
순정은 숨을 죽이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문이 살짝 열리며 보안팀 직원이 급히 나오자 순정은 몸을 뒤로 숨겼습니다. 보안팀 직원은 무전을 통해 누군가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한편 문혁은 보안팀장과 통제실에서 짧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윤이라는 남자에 대해 빠르게 조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보안팀장은 그의 배경 조회가 쉽지 않다며 최근 한국에 들어온 뒤 모든 정보가 강도윤이라는 이름으로 재정리되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문혁은 더욱 심각한 얼굴로 무전을 끄고 VIP석을 향해 다시 걸어갔습니다. 식장 내 분위기는 평소의 결혼식과 다르게 미묘한 긴장감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객 중 일부는 VIP 하객을 향해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주변의 삼엄함을 의아해했습니다. 특히 몇몇 재벌가 친분 인사들은 VIP석에 앉은 남성을 보고 서로 짧게 속삭이며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순정은 직원 대기 구역에서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점점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그 남자가 재훈을 닮았다는 이유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신랑 측이 보이는 행동, 보안팀의 과도한 경계, 문혁의 불안한 표정까지 모두 의미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순정은 VIP석 주변에서 경호원들이 위치를 바꾸는 것을 보고 그 자리가 더더욱 접근하기 어렵게 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복도 한쪽 기둥 뒤에 몸을 숨기며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섣불리 다가가면 경호원들에게 막힐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VIP석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가진 남성이 문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고 문혁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문혁은 서류 봉투를 가슴 안쪽에 넣고 주변을 경계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순정은 그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며 마음속에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혼식에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무언가가 분명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도윤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순정은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움직여야 했고 그 시작은 남성의 신원을 조금 더 깊게 파헤치는 것이었습니다. 식장 스피커에서는 다시 한번 안내 방송이 흘렀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까지 5분 남았습니다. 그러나 순정의 눈빛은 결혼식의 시작이 아니라 곧 드러날 진실을 향해 더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순정은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자신의 호흡을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은 VIP석의 남성 그리고 그를 둘러싼 모든 이상한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 진행 스태프가 바쁘게 뛰어다니는 틈을 이용해 조용히 직원 전용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그 복도는 조명이 희미했고 일반 하객이 접근하기 어렵도록 구조가 복잡했습니다. 순정은 본능적으로 이곳이 VIP 하객의 이동 경로와 더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원 휴게실 근처에서 2명의 의료팀 직원이 작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VIP분이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셨어요. 아까부터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다는데 상태가 좀 이상하던데요. 순정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그것은 재훈이 20년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과도 연결되는 단서였습니다. 그는 사고 직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와 혼란을 겪고 있었죠. 순정은 의료팀이 들어간 별실 문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별실 앞에는 경호원 2명이 서 있었고 그들은 서로에게 짧게 무전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순정은 이대로는 문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복도 반대편 작은 창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별실 내부의 일부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순정은 창을 통해 안쪽을 들여다보며 손끝을 유리 위에 올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VIP 남성이 의자에 앉아 있었고 의료진이 검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관자놀이를 짚으며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차인 그 시계가 조명 아래에서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순정은 숨을 삼키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금속 밴드의 작은 흠집까지 재훈의 시계와 동일했습니다. 의료진은 태블릿을 보며 무언가 기록하고 있었고 순정은 우연히 그 화면의 일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억 공백 지속. 과거 한국 거주 여부 일부 회상. 그 문장은 그녀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남성은 정말로 기억의 조각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정은 눈을 떼지 못한 채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때 한 직원이 뒤에서 다가와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혼주님, 이쪽 구역은 출입 제한 구역입니다. 순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지만 곧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직원은 추가로 말했다. 저분, 도윤 회장님 며칠 전부터 기억 문제가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상태가 완전히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순정은 그 말이 귓가에서 천천히 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억을 잃고 나타난 남자. 오래전 죽었다고 선언된 남편과 같은 얼굴. 단종된 시계를 차고 있으며 신랑 집안에서 극도로 통제하는 하객. 직원이 자리를 뜬 뒤 순정은 별실 문 옆 작은 틈을 통해 다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남성은 갑작스럽게 머리를 감싸주며 짧은 신음처럼 보이는 동작을 취했습니다. 의료진은 그의 상태를 살피며 약을 건넸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두통이 아니라 기억을 억누르거나 되살리는 충격처럼 보였습니다. 순정은 손가락에 힘을 주며 유리창을 살짝 밀어보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금이라도 더 내부를 보려고 고개를 옆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의료진이 문 쪽으로 잠시 다가오며 태블릿을 들어 올렸고 화면 한 부분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문 대조 결과 강재훈 일부 일치. 그 문구는 짧고 명확했습니다. 순정의 손끝이 떨리며 창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삼키듯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로 그때 별실 안에서 남성이 고개를 들어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정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남성의 눈빛은 멍한 듯하지만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천천히 흔들렸고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을 끌어올리려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잠시 후 경호원이 문을 열고 들어가 의료진에게 뭔가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긴박해졌고 의료진은 남성을 다시 다른 방으로 이동시키려 했습니다. 순정은 그 모습을 보고 문에서 재빨리 물러났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발견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호원들이 별실 문을 열고 VIP 남성을 부축하자 순정은 숨을 죽인 채 벽 뒤에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그녀는 남자가 이동하는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남성은 단순한 하객이 아니라 누군가가 철저히 숨기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순정은 복도 끝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며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이 남성의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이 누군가의 계획 아래 움직이고 있음도 느꼈습니다. 순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직원 전용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식장 안에서는 여전히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그 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장내에서는 새로운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잠시 후 신랑 신부가 입장합니다. 하객 여러분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묵직하게 되뇌었습니다. 이제 진실에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고요. 순정은 직원 전용 복도를 나오며 긴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마음속에서 하나의 확신이 자리를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 도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분명 재훈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훈이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더 처음으로 어둡게 다가온 것은 신랑 집안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VIP 하객을 경호원까지 붙여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신랑 측 혼주대기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정은 걸음을 멈추고 문틈에 집중했습니다. 태성 회장의 낮지만 단단한 음성이 공간에 울렸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야. 저 사람에게 아무 증상도 나타나지 않게 관리해. 기억을 자극할 만한 상황은 무조건 막아. 순정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기억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었고 그것이 뜻하는 바는 이미 분명했습니다. 혼주대기실 안에서는 문혁과 보안팀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혁은 아버지에게 상황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최근 조회 결과입니다. 도윤 회장님은 해외에서 활동했지만 20년 전에 실종된 한 남성과 기록이 일부 겹칩니다. 지문도 일부 일치한다고. 문혁의 말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태성은 손을 내리쳤습니다. 그 정보는 절대로 밖으로 새면 안 돼. 오늘 결혼식만 끝나면 그 사람은 다시 기억 못하는 쪽으로 조정할 수 있어. 순정의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이 결혼식장 안에는 누군가의 은폐와 조작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도 끝으로 갈까 했지만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문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아버지가 그를 초대하신 겁니까?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태성의 목소리는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가 기억을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관리해야 해. 20년 전 일은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된다. 그 말 한마디가 순정의 온몸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20년 전, 그 시기, 재훈이 사라졌던 바로 그때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순정은 벽에 손을 대며 균형을 잡았습니다. 오래전 기억 속에서 재훈이 불안하게 걸어다니던 마지막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그는 전화기를 쥐고 누군가와 다급히 통화하고 있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정은 입술을 깨물며 다시 다짐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모르는 거대한 진실의 일부였습니다. 그때 주차장 쪽에서 2명의 보안팀원이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통제실 직원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VIP 차량이 너무 빨리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먼저 안내를 나갔던 것 같습니다. 통제실 직원은 급하게 모니터를 돌려 차량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는 몇 초 동안 삭제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순정은 자신도 모르게 주변의 은밀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이들은 자신보다 먼저 이 상황을 예측하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잠시 뒤돌아봤습니다. 그 시각 신부 대기실에서는 하연이 여전히 불안하게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스케줄표를 확인하며 말했다. 신부님, 곧 신랑 측 가족사진 촬영 들어갑니다. 하지만 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이상한 눈빛과 신랑 측의 긴장된 분위기를 이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메이크업 스태프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VIP 하객에 대해 아는 거 있으세요? 스태프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저희도 잘 몰라요. 다만 아까 보안팀이 VIP분 관련해서 계속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하연의 마음속 불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서 더 이상 결혼식을 앞둔 신부의 얼굴이 아니라 어떤 진실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정은 복도를 계속 걸어가다가 결국 마음속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상상이나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20년 전 재훈에게 일어난 일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신랑 집안, 특히 태성 회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식장 끝으로 향하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결혼식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오래된 비밀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요. 그 순간 장내에서는 또 다른 안내 방송이 흘렀습니다. 하객 여러분, 착석을 부탁드립니다. 결혼식이 곧 시작됩니다. 그러나 순정의 발걸음은 결혼식 방향이 아닌 VIP 하객이 이동한 곳을 향해 다시 굳건히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모든 과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식장 안에서는 결혼식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한 명씩 자리를 찾아 앉았고 플래너들은 동선을 정리하느라 분주히 뛰어다녔습니다. 순정은 혼주석 근처에서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결혼식과 상관없는 거대한 파도가 식장 안에 서서히 밀려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파도는 VIP석에 앉아있던 남성, 그리고 신랑 집안의 이상한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순정은 마음을 다잡고 신랑 대기실을 향해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녀가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는 말다툼에 가까운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준혁은 아버지 태성에게 어딘가 불안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 도윤 회장님과 우리 가족이 무슨 관계예요? 계속 숨기는 이유가 뭐예요? 태성은 준혁을 향해 냉담한 시선을 보내며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불편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순정이 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혁이 얼굴을 내밀었고 순정은 떨리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준혁은 순정의 얼굴을 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잠시 뒤로 물러나게 하고 순정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순정은 숨을 가다듬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VIP석에 앉은 분, 그분이 재훈 씨일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거의 확신합니다. 준혁은 눈을 크게 뜨고 말을 잃었습니다. 문혁조차도 몸을 굳힌 채 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춰야 할 진실을 알고 있다는 듯 방 안 공기가 한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순정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억을 잃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신랑 측에서 그분을 지나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문혁은 태성을 바라봤지만
태성은 강압적인 어조로 말을 자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보안팀과 플래너들이 갑자기 분주해지며 무전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정과 준혁이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 VIP 남성이 보안팀의 제지를 뿌리치고 홀로 식장 중앙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사진 기자 몇 명이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웨딩 진행팀은 당황하여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객 여러분, 잠시 정숙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미 시선은 전부 도윤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순정은 심장이 크게 뛰는 것을 느끼며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지만 빠르게 그의 손목을 잡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 시계, 20년 전 재훈이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도윤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마를 감쌌습니다. 마치 잃었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야? 저 사람이 누구지? 라는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태성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식장을 잠시 통제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사람들의 불안과 의욕을 더 크게 자극했습니다. 경호원들은 빠르게 이동해 도윤 주변을 둘러싸려 했고 문혁은 아버지를 붙잡으며 이러면 더 큰일 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정은 뒤로 물러나며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호흡은 거칠었고 시선은 허공을 향해 흔들렸지만 그 눈 속에는 분명한 감정의 흔적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도윤이 갑자기 입술을 떨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순정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작은 떨림을 가진 목소리로 단어 하나를 내뱉었습니다. 순정. 그 목소리는 너무 익숙해, 너무 아프게 기억을 찔러왔습니다. 순정은 한순간 다리가 풀려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삼키며 장면을 지켜봤고 식장은 완전히 멈춰버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다음 순간 태성 회장이 경호원들에게 외쳤습니다. 그 사람 데리고 나가. 지금 당장. 경호원들이 움직이자 도윤은 뒤로 비틀거리며 몸을 움켜쥐었습니다. 문혁은 아버지를 말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언론이 여기 있는데. 그러나 이미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경호원들과 하객들, 두 가족과 웨딩 진행팀이 한순간에 뒤엉켰습니다. 결국 웨딩 진행팀장은 마이크를 다시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결혼식을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순정은 혼란의 중심에서 도윤과 신랑 집안 모두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의 문이 완전히 열렸다는 것을요. 식장 전체가 중단되자 하객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불안한 속삭임을 이어갔습니다. 웨딩 진행팀과 플래너들은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뛰어다녔지만 이미 결혼식장은 축복의 공간이 아닌 진실의 무대로 변한 뒤였습니다. 순정은 도윤이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어딘가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즉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신랑 측 가족 역시 급히 움직였고 결국 관련된 모든 인물들은 예식장 내 통제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통제실은 외부와 차단된 조용한 공간이었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내부의 공기는 폭발 직전의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아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정은 가까운 거리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죄어오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태성 회장이 먼저 가로막았습니다. 이 자리는 가족이 아닌 사람은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순정의 내면을 깊게 찔렀지만 그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반면 준혁은 아버지를 밀어내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감출 수 없습니다. 지금 이분이 누구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태성의 눈빛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이미 상황이 통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혁은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 회사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과 도윤의 실종 관련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정은 문혁이 봉투를 여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자신의 눈앞에 놓인 문서들을 바라보며 머리를 짚었습니다. 그는 손가락 끝으로 문서에 찍힌 오래된 사진과 서류들을 더듬었습니다. 그 사진 속 남자는 정확히 20년 전의 재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문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 회사에서 내부 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재훈 아니 그 당시 회사 중견 직원이었던 이분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태성은 이를 악물며 말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모두가 진실을 알고 싶어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은 사건을 외부에 알리려 했고 아버지의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고가 났습니다. 순정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들이 하나둘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짧고 끊어진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떠오르기 시작한 듯 갑자기 몸을 움츠렸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그를 무자비하게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순정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눈동자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단숨에 되찾으려는 사람처럼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그때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문장조차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분은 정말 제 아버님이 말씀하시던 그 강재훈 씨입니까? 문혁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지문 일부가 일치하고 사고 당시 실종된 뒤 해외 병원에서 다른 신분으로 치료받은 기록까지 모든 게 연결됩니다. 순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린 남편이 지금 눈앞에 있었고 그의 기억은 비극적으로 찢겨나간 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있었고 지금 이 순간 기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태성 회장은 마지막까지 반발하려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다. 증거가 부족해. 아직 확정된 게. 하지만 문혁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만하시죠. 더 숨겨봤자 모두에게 상처만 남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오래전 떠나지 못했던 마음이 마지막으로 복귀하는 것처럼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순정의 눈에도 멈춰있던 감정이 흔들렸습니다. 통제실 한가운데서 20년 동안 묶여있던 매듭이 서서히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매듭 뒤에 숨어있던 어둠 역시 이제 완전히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밖에서 두드려졌습니다. 예식장 직원이 얼굴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밖에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정은 고개를 들었고 도윤 역시 떠오르던 기억을 붙잡으려는 듯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20년의 시간은 갑자기 돌아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통제실 문 밖에서는 여러 사람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식장 직원들은 기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있었고, 보안팀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느라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순정은 깊게 들숨을 들이쉬며 통제실 내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은 이전보다 차분해졌지만 각자의 감정과 진실이 뒤섞여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준혁과 문혁은 테이블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고 있었고, 태성 회장은 벽 쪽에 기대어 어두운 표정으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아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뜨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눈앞에 있는 모든 사실이 마치 오래된 퍼즐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여전히 낡은 시계가 달려 있었고, 그 시계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을 증명하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순정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의자 옆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떨렸지만 똑바로 그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통제실의 긴장된 분위기를 깨듯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얼굴을 들이밀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혼주님들, 지금 하객들은 대부분 대기 중이고 일부는 귀가를 시작했습니다. 식은 당분간 재개가 어렵습니다. 그녀의 말은 상황을 정리하려 애쓰는 사람이 가진 불안함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정이 섞인 목소리를 천천히 정리하려 했습니다. 플래너가 문을 닫고 나가자 문혁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일은 이미 통제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기자들도 왔고 하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이제는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준혁 또한 동생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감추려 했던 일이 결국 모두에게 상처가 되었네요. 태성 회장은 억눌러 왔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낮게 말했다. 이것만은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군. 그의 목소리는 강한 사람의 체면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분노나 혼란이 아닌 무거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선택을 했든 그 결과는 이미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 선택이 나와 내 가족에게 어떤 시간을 남겼는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순정은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동안 묶여있던 감정들이 하나씩 풀리는 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조용한 침묵 끝에 문혁이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결혼식은 공식적으로 연기하겠습니다. 하영과 준혁이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맞아요. 순정은 하연의 이름을 듣자 마음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녀는 곧장 신부 대기실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마주해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기억과 진실을 되찾고 있는 도윤이었습니다. 순정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시선을 맞췄습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도윤은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하려는 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모든 게 흐릿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기억하려고 할 때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게 왜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순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참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당장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앞에 진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준혁과 문혁은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며 무겁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 순간이 자신들의 가족에게도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태성 회장은 그제야 두 아들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깊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통제실 문이 열리며 플래너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신부님께서 어머니를 찾고 계세요. 순정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잠시 바라본 뒤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금방 돌아올게요. 그녀가 문 밖으로 나가자 도윤은 혼자 조용한 방 안에 앉았습니다. 그는 손목의 시계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낡은 금속의 표면과 따뜻한 체온이 어색하게 섞이며 잊힌 기억의 잔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순정이 복도를 걸어 신부대기실 앞에 도착했을 때 하연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울음을 참는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다 이내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순정은 딸을 꼭 안으며 조용히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진실이 드러났으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다시 만들어가면 돼. 하연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도윤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한 걸음 한 걸음에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정은 그를 바라보며 오래전 잃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실감했습니다. 하연은 도윤을 바라보고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연 미안하네. 나는 지금도 모든 걸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내 앞에서는 이 말을 하고 싶네. 그의 말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진심만큼은 누구보다 분명했습니다. 순정은 하연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우리 모두 앞으로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식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통제실 앞 복도에는 특이하게도 평온한 공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공기는 더 이상 과거를 억누르거나 숨기려는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완전히 열리고 그 뒤에 있던 시간들이 가족을 향해 천천히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 사람은 동시에 알았습니다. 오늘이 결혼식이 멈춘 날이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이어진 첫 번째 날이라는 사실을요.